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는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한 56억대 이렇게 큰 20수년 일궈놨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도심 생활의 의미가 없어서 오늘 주인공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십억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죠. 그러다 우연처럼 아니면 운명처럼 찾아온 만남. 아이스 플랜트라는 것은 이 권혁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은 작물이고 나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작물이고 9회 말 투아웃. 다 끝난 것 같던 순간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것은 아이스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아이스 플랜트와 새롭게 써나가는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충남 예산. 얼마 전에는 예당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완공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에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초록빛 식물들. 이 채소를 가꾼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저는 2009년도 귀농한 귀농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권혁태라는 사람입니다. 금융업계 지점장 생활만 한 18년 반 정도 했고요. 괜찮다라는 그런 어떠한 젊은 생활도 보냈죠. 도심 생활 자체도 이제 좀 염증을 느꼈고 20수년 일궈놨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도심 생활의 의미가 없어서 남은 여생을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살아온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향으로 쫓기듯 내려왔지만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를 살린 건 바로 아이스 플랜트였습니다. 이 아이스 플랜트는 남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의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떤 야생초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 이렇게 보면 잎과 줄기 표면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얼음 결정체 같이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아이스, 얼음, 플랜트 채소, 얼음 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블러더 세포라고 해서 몸에 좋은 성분 덩어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량한 아이스 플랜트라면 그 블러더 세포가 아주 무수히 많이 영로에게 맺힌 것을 가장 우량하다고 볼 수 있죠. 아이스 플랜트, 얼음 채소라. 그 이름도 처음 듣지만 처음 보는 생김새는 더욱 신기합니다. 마치 얼어있는 것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무수히 붙어 있는데요. 이 낯선 식물이 그를 억대 소득의 분홍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종닭과 오리를 키웠었고요. 정말 그 고생이라는 그 앞에 개자를 붙일 만큼 정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손을 댔던 것이 토끼하고 이제 염소를 갖다가 손을 댔는데 역시 돈은 정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는 찰나에 이제 3, 4년 막 보낼 무렵 돼서 내 인생의 향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얼음 채소라는 아이스 플랜트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본에 있는 지인을 방문했다가 아이스 플랜트를 먹어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권혁태 씨. 그 길로
일본을 몇 번이고 오가며 재배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에도 이 채소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지금 저는 내 개인적인 고객 수만 하더라도 전국에 지금 한 2,000명 전후 되는 내 고정 고객들도 있어요. 그 고객분들만 상대해도 저는 3, 4억, 4, 5억 대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부터 납품을 대량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건만 하더라도 연 매출 10억대가 넘는다면 과연 개인 농가에서 그게 산출될 수 있는 숫자일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권혁태 씨의 하우스는 총 5개 동. 면적으로 보면 3,3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별로 넓지 않은 면적에서도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 연구해서 성공시킨 복층 재배 방법 덕분입니다. 동일 공간에 똑같이 심고 똑같이 파종하고 똑같이 심어놓고도 이제 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끊임없이 생산을 가능하고 끊임없이 소득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오히려 가장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오히려 더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잖아요. 동일 면적에 똑같이 심어놓고도 끊임없이 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으로 오히려 더 크나큰 메리트죠, 그거는. 상민 씨, 빨리 가자. 덕분에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아이스 플랜트를 수확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방금 수확한 데다가 얼음 알갱이 덕분인지 마치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더욱 신선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호텔에서라든가 업소에서 이렇게 샐러드용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떠한 데코용으로도 하고. 근데 국내 언론에서 이게 마치 당뇨의 특효약이고 뭐 성인병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언론에서 자꾸 취급을 노출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주로 찾습니다. 금액적으로 소매롭다 하지만 한 20만 원 되고요. 4kg예요? 예. 4kg에 20만 원이요? 예. 여기 납품가는 공개 못 합니다. 억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이 아이스 플랜트가 상당한 고부가가치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렇게 수확하고 배송하는 일이 이어지니 제법 수익이 될 만도 하죠. 최근에는 대량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수입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예산에서 금산까지 왕복 3시간 정도를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그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누군 그렇게 표현하던데 아니 하루 일량이 뭐 10사람 먹으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다 보면 눈 뜨기 시작해서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후 2, 3시까지는 그렇게 뛰어다녀. 2, 3시까지 뛰어다니고 나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갔잖아. 내가 생각해도 대견함에 없지 않아 있지만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빈손으로 내려온 고향. 어쩌면 그래서 더욱 남보다 더 악착같이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스 플랜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8년. 올해는 대량 납품을 시작하는 성과를 거둔 건데요. 업체 직원은 우선 한 입 맛을 봅니다. 품질과 신뢰는 기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분도 많고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어제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농사 초기에는 팔로는커녕 이 낯선 채소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트럭을 끌고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며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안정적인 팔로가 생겼으니 아이스 플랜트 선구자로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일단 아이스 플랜트는 그 혈당 조절이라든지 또 뭐 중성 지방 억제라든지 이런 그 기능성이 있는 품목이고 건강성 그런 채소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 품목입니다. 권혁태 대표님처럼 연중 꾸준하게 생산이 가능한 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생산하시는 이런 현황 이렇게 지켜보니까 국내에서 뭐 거의 독보적인 그런 생산 기술력도 또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권혁태 씨.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홀홀단신, 고향으로 왔던 10여 년 전에 비하면 살림도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죠. 그도 그럴 것이 거동이 불편한 아흔의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한 것도 많아 주변에서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이 큰 보탬이 되곤 합니다. 누나 중에 한 사람이 나 좋아하는 반찬으로 갖다 주고, 나머지는 요양보호사가 이제 어머님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국거리하고 이렇게 찌개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어머님이 치아가 없으셔서 반찬을 이렇게 먹습니다. 두 식구만의 단촐한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엄마 당겨 앉아 빨리. 어머니가 드실 수 있도록 반찬을 챙겨주는 혁태 씨. 이제 어머니는 예순을 바라보는 아들이 챙겨줘야 하는 연세가 되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그런 걸까요? 여전히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각시가 있으면 와서 얘기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니까 그게 안 됐죠. 그것뿐이에요. 엄마, 반찬 계란 안 났다고 숟가락 놓고 그냥 말면 어떡하냐? 빨리 먹어요. 아니 그만 먹어. 안 돼요. 이건 맞으면 한 숟갈 말았어. 빨리 그거 먹어. 엄마, 먹는 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악착같이 먹자고. 악착같이 먹자고요? 정신줄 어떻게 하라고? 꽉 잡으라고. 꽉 잡으라고. 그럼 막자까지 먹어야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빨리 먹어요, 빨리. 아이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 계란 놓은 것만 먹어. 이렇게 식사라도 잘 하시는 모습을 봐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게 아들의 마음이겠죠. 사실 작년에 어머니가 병원 신세를 지면서 혁태 씨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줘야 합니다. 어머님이 뭐 밖에 나와서 덜 일하겠어? 아니면 옆에 나 일하는데 와서 더 잘하라고 격려하겠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그냥 정말로 옆에서 있는 나의 신 같은 존재,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 계셔만 주는 자체가, 지금도 나는 솔직히요, 이 일 안 해도 소득이 10원 한 적 없어도요,
늙어 죽을 때까지 200살, 300살까지 살아도 나 재벌 2세처럼 살 수도 있어. 나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지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실은 어머님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그에겐 어머니가 계속 곁에 있어주는 그것뿐입니다. 엄마, 나 김치 국물 좀 먹어봐. 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만 먹지 말고. 안 매워. 안 매워, 먹어봐.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는 아들과 말 잘 듣는 아이 같은 어머니. 두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I know it feels like you're gone. I know you'll be ready. Run away till you wait. 다시 아침이 찾아오면 The pain 여기저기에서 권혁태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ears in your 가자. 이거, 가자. 주인을 졸졸 따라오는 닭들. 야, 가자.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먹어. 여보. 일부러 집이 아닌 집 앞 산에 와서 먹이를 주는데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죠. 왜요? 마당 쪽으로 오면 마당에다 똥도 싸고 그러니까 얘네를 산으로 오면 먹을 거 이렇게 지천에 있잖아요. 닭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렇게 단순해요. 아침에 딱 이제 문 열어주고 먹이를 들고서 딱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번, 몇 번만 숙달시키면 저기 이제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다 따라와요.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꼭 필요한 일. 물론 그건 식물도 마찬가지죠. 닭 먹이도 줬겠다. 이제는 아이스 플랜트에게도 물을 주는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더하니 더욱 싱그러워 보이는 초록빛. 아니, 그러고 보니 사막이 원산지라면서 물을 많이 줘도 되나요? 여타 이제 농작물 같지 않고 얘네들은 성장 과정마다 어떤 때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수분을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적당량의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만이 또 얘네들 스스로가 또 자생력을 비축할 수 있게끔 막 만들어 주는 거야. 열악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걸 막 반복해 주다 보면 최우량의 어떠한 아이스 플랜트가 탄생이 되는 거죠. 사실 어느 땅에서든 잘 자라는 아이스 플랜트지만 좋은 아이스 플랜트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 재배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농사를 새로 지려면 논도 갈고 밭도 갈잖아. 귀엽잖아.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이 하얗게 이렇게 뭐 돌멩이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요것은 야자수 과육이에요. 야자수 과육이고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있죠? 요것은 야자수 껍질이에요. 요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코코피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 원예 상토보다 나는 이제 코코피트 그 함량을 15에서 15% 정도 더 넣어요. 더 넣으면 얘네들 거칠어질 거 아니야. 거칠어지면 배수도 더 잘 되고 또 어떤 면은 가격 면에서도
뭐 한 포당 뭐 500원 이상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고. 지금 뿌리는 이것이 권혁태표 아이스 플랜트를 만들어낸 비장의 무기. 이게 바로 깻목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숙성시키지 않은 깻목이에요. 숙성시키지 않은 깻목을 아주 오랫동안 바짝 말린 거야. 바짝 말려서 이렇게 채로 곱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시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깻목도 있고 단기 숙성 발효시킨 것도 있고 장기 발효시킨 것도 있습니다. 깻목이. 근데 어떤 거를 줬을 때 얘네들이 가장 좋아할까? 어느 만큼을 줘야 가장 좋아할까? 욕심껏 많이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한국 사람 입맛에 근접할 수 있게끔 재배하는데 일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낯선 채소인 아이스 플랜트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양가 높은 비료인 깻목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종류와 양을 찾아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이스 플랜트 재배에 성공합니다. 얘네들이 고향이 사막이다 보니까 씨앗도 검은 설탕가루처럼 작듯이 그 작은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모종이 큰 거예요. 얘네들 뿌리도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사막이다 보니까 수분 찾아서 얼마나 수분 찾아서 한 마리 다닐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심근성이 아주 강한 작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좋은 땅에서 좋은 식물이 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당연한 이치. 그러니 상토 작업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고 또 비결이 있습니다. 얘네를 밥 주는 거예요, 얘네들. 흡수력이 좋은 아이스 플랜트니 땅에 좋은 기운을 먹고도 쑥쑥 자라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권혁태 씨. 얘는 글자 그대로 황산 마그네슘, 얘는 철, 얘는 질산 가리, 질산 칼슘, 얘는 글자 그대로 망강, 몰리브덴, 아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가지에 달하는 좋은 성분들을 골고루 잘 배합한 다음 이것을 물에 섞는데요. 이 물을 통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땅의 성질을 그대로 흡수하는 아이스 플랜트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하우스 이제 세동 전체 다 이제 배드마다 양분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방울방울 떨어지죠. 예. 저기 지금 전체적으로 각 배드마다 다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상토 양액 재배만을 고집해온 농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알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장 단계별로 해줬을 때 제대로 된 외형도 생기고 모양새도 생기고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 맛과 성분을 낼 수 있는 어려서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을 이렇게 밥을 해주면 양분 공급을 해줘야만이 얘네들은 제대로 된 맛과 성분을 내주는 아이스 플랜트가 되는 거죠. 그렇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자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채소라는 명성에 맞게 자부심으로 키워낸 권혁태 씨의 아이스 플랜트입니다. 그날 오후 개 짖는 소리가 반가운 손님이 온 걸 알립니다.
노아리 야. 알죠? 알죠. 위원장님이 같이 오자고 그래서 그냥 염치 물고 오고 왔네. 별 말씀을. 우리 저 노아리 예. 내가 얘기했더니 벌써 맛을 봤더라고. 오늘 보는 거는 그거는 그 상품도 아니고요. 오늘 태어나서 앞으로도 그렇고 처음 맛볼 겁니다. 저처럼 이 아이스 플랜트 맛이 궁금한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상에 빠질 수 없는 요리. 잡채와 아이스 플랜트가 만나는데요. 아이스 플랜트 효소입니다. 생채소는 물론이고 혁태 씨가 직접 만든 효소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습니다. 모든 궁합하고 어찌 보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도 아주 이렇게 조화가 잘 돼요. 아이스 플랜트 어린 잎을 접시에 빙 둘러 놓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잡채를 예쁘게 올려서 솜씨를 발휘합니다. 초록빛이 식욕을 자극하는 잡채 완성. 이번에는 각종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놓습니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상큼한 과일들을 듬뿍 넣고 뭐니 해도 활용 점정은 아이스 플랜트죠. 화려한 색감에 눈이 먼저 즐거워집니다. 목 엮어볼 것 같지? 그러게요. 엄청 건드려 사시는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아이스 플랜트는 생으로 먹어도 익혀서 먹어도 좋습니다. 푹 끓인 오리백숙에 아이스 플랜트를 넣어서 완성.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먼저 압도하는 아이스 플랜트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듬뿍 부어놓고요. 찍어 먹는 거야? 아이스 플랜트 하나를 잡으시고 과일을 선택해서 잡으셔가지고 요거 살짝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편하고 맛도 좋고 게다가 힐링 푸드로 각광받고 있다는 아이스 플랜트. 이거 저야 처음 보는 아이스 플랜트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한데요. 다들 젓가락이 바삐 움직이는 걸 보며 그 맛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 아이스 플랜트 대체 어떤 맛인지 얘기라도 들어볼게요. 그 미식가는 아닌데 먹어봤을 때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이런 촉감이 이 입속에서 맴도네요. 아주 아삭아삭하고 또 뭐랄까 약간 그 소금기가 좀 있고 실증이 안 나는 그냥 먹어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음식이라 이상하게 먹을수록 자꾸 땡겨지고 먹다 보니까 다 먹었네. 먹다 보니까 이거 다 먹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관행했던 농업만 해도 그런 건데 뭐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이제 걱정과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뚫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진짜 주목해야 될 그런 농업인으로 자리매김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적막했던 집이 북적북적 오랜만에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하우스가 아닌 산을 찾았는데요. 휴일도 반납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누워 계신데 거기 예쁘게 좀 단장 좀 하려고 혁태 씨를 돕겠다고 육촌 동생도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단계로 나무를 심기만 하면 되는데요. 5대 어르신을 모신 선사는 몇 번의 작업 끝에
이미 몰라보게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아버님도 누워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누워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여기 계신 곳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 편하자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도 하고 반세기 넘게 방치되다 보니까 너무 보기에도 흉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큰 맘 먹고 나서서 이렇게 손질한 겁니다. 아버지가 도맡아 하시던 문중리 일을 이어받은 혁태 씨. 사실 도시에서 소위 잘 나가는 생활을 하다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모님께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나니 자꾸 선산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됐어.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 얼굴을 뵐 낯은 서겠죠. 힘드네. 예? 힘들어요. 이거 하는 게 뭐 힘들다 그러냐. 형님 이만큼 굽을 때난 이만큼 굽어야 된다고. 야야야야 장쟁이 이까 가지고 힘들다면 어려운 일은 이 아우하고 나하고 둘이 거의 다 하다시피 당숙대들은 벌써 이제 아버님 학렬이니까 연세가 다 80 전후 막 이렇게 이제 드셨잖아. 뭐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드시니까 귀농 12년 만에 이제 어엿한 농부가 되어서 나무도 척척 잘 심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상을 생각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하기 전에는 벌초를 할 때도 힘들었고 송유하러 올 때도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자풀이라든가 잡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 앞으로 편할 거니까 선뜻 좋다 그랬죠. 같이 하자고. 이렇게 가깝게 산다고 동생 불러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도 많이 해줘요. 그런 게 좋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 마음 안 맞으면 못 하잖아. 그죠? 다그칠 때도 다그쳐 주시고 가르쳐 줄 때는 가르쳐 주시고 또 제 말도 좀 의견 있으면 경청도 잘 해주시고 그래요. 사람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니 문중 어르신 사이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지출도 많이 들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마치고 나니 뿌듯하고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 아버지도 아마 잘했다 하시겠죠. 공사를 장비를 들이대서 여기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공사인데 돈 몇 푼씩 조금 내라고 그랬더니 다들 안 내려고. 사실은 여기 이제 연세 드시면서 장정 젊은 사람들도 여기 올라가기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여기에서 직접 여기까지 다 갈 수 있어서 중앙으로 이제 계단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단을 제가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죠. 그랬답니다. 그날 오후 예당 저수지도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봄이 완연한데요. 적태 씨도 어머니와 함께 봄맞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봄은 만물이 깨어난다는 그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 지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 죽겠네.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이 세상에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어머니 앞이라 큰 소리는 쳤지만 혁태 씨 마음에도 작은 바람이 붑니다. 사는 게 뭐라고 이 좋은 날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본 적 처음이에요, 나도. 얼마나 바삐 보냈으면 그렇게 보냈을까? 우선 바쁘니까 못 나오죠. 더군다나도. 일한 아들은 맨날 밥도 굶고 일하고 일도 하는 엄마는 맨날 밥만 먹는다며.
그럼요. 노르니까. 시원해서 좋긴 하네요. 봄이 이렇게 좋은 계절이었던가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흔들리는 나뭇잎. 어머니와 함께한 이 순간도 모두 담아두고 싶습니다. 엄마, 저녁에는 아들이 귀하디 귀한 그 소고기 내가 저기 준비해 놓은 거 구워서 줄 테니까 맛있게 잘 먹어. 잉? 응? 아들은 그거에다 술 한잔하고. 먹는 게 남는 거래잖아. 앞으로 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할 봄이 몇 번이나 될지 혁태 씨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아이스 플랜트를 만났고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인생의 봄을 되찾았노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 플랜트로 내가 좀 돈 좀 버는 듯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재배만 하면 자기도 재배하는 순간 나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뒷짐만 지고 돈만 세겠다라는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재배를 배우고 그리고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고객도 이 한 명에서 10명이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가듯이 그 고객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미래지향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좋았지만 고객들이 전하는 감사 인사와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끼며 농부로 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꾸준히 아이스 플랜트를 알리면서 살고 싶다는 권혁태 씨. 그가 전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건진 희망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아저씨 몇 번 불러도 있지? 여기 우리가 외져가지고. 엄마 밥 좀 먹으면서 이제 공기 좋고 이런 데서 좀 쉬다가 다시 올라가라